겨울골목, 1,000원짜리 호떡 한 장이 20년 묻힌 비밀을 깨웁니다. 한 아이의 미소가 한 남자의 과거를, 한 여자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야기 시작 전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스쳐 지나갑니다. 12월 서울 흑석동 재개발 구역 바로 옆 낡은 반지하 입구에서 박지은이 가방을 챙깁니다. 28배 얼굴은 지쳐 보이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약 먹고 자야 돼. 나 7시쯤 들어올게. 침대에 누운 남동생 민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19살 소년의 왼쪽 다리는 깁스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6개월 전 공사장 사고였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재활 치료비는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지은은 계단을 올라 골목길로 향합니다. 손에는 낡은 스마트폰, 화면엔 미납 독촉 문자가 7개 떠 있었습니다. 최종 통보, 법적 조치, 연체료 가산.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읽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듭니다. 괜찮아. 오늘만 버티면 돼. 그녀는 속삭이듯 혼잣말을 합니다. 매일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30분 뒤 흑석동 공원 입구에 낡은 트럭이 멈춥니다. 지은 호떡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지은은 능숙하게 불판을 켜고 반죽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골목에 퍼져나갑니다. 오후 6시 하나둘 손님이 찾아옵니다. 퇴근길 직장인, 학원 가는 학생, 산책 나온 어르신.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호떡을 건넵니다. 1,000원짜리 호떡이지만 정성만은 변함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매일 먹으러 와요. 단골 아주머니의 칭찬에 지은은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손님 앞에선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7시가 넘어갈 무렵 낯선 아이가 트럭 앞에 섭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깔끔한 패딩 점퍼, 고급스러운 백팩. 이 동네에선 보기 드문 차림새였습니다. 호떡 하나 주세요. 아이는 또박또박 말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떡을 구웠습니다. 갓 구워진 호떡을 종이봉투에 담아 건넵니다. 1,000원이에요. 아이는 지폐를 꺼내 건넵니다. 10,000원짜리였습니다. 지은은 잔돈을 챙겨주며 물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 아니지? 혼자 다니면 위험해. 괜찮아요. 저기 살아요. 아이는 멀리 보이는 고급 아파트 쪽을 가리킵니다. 재개발 구역 건너편 신축 단지였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조심해서 가. 아이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집니다. 맛있어요. 짧은 감탄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또 오렴. 아이는 고개를 들어 지은을 빤히 쳐다봅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입을 엽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랑 똑같이 웃어요. 지은의 손이 멈춥니다. 아이는 호떡을 들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작은 뒷모습을 지은은 멍하니 바라봅니다. 엄마랑 똑같이 웃는다고?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순진한 아이의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밤 9시 지은은 트럭 문을 닫습니다. 오늘 수익은 5만 원.
민준 약값과 내일 재료비를 빼면 남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오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다시 한번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웃어요. 왜일까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지은은 모릅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걸,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겨울 골목에 나타난 낯선 아이. 그 아이가 가져올 운명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음 날 저녁 서율은 다시 호떡 트럭 앞에 섭니다. 지은은 아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제 그 아이네? 또 왔구나. 네, 호떡 하나 주세요. 서율은 조용히 말합니다. 지은은 호떡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을 펴고 속을 넣고 뒤집는 손길이 능숙했습니다. 서율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아줌마, 이름이 뭐예요? 응, 이름. 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박지은이에요. 너는? 저는 서율이에요. 서유리. 예쁜 이름이다.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호떡을 건넵니다. 서율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엄마가 웃을 때도 저렇게 눈꼬리가 내려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아줌마, 저 질문해도 돼요? 그럼 해도 되지. 가족은 누가 있어요? 지은의 표정이 잠시 굳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동생 하나 있어. 즘 아파서 집에서 쉬고 있지. 엄마는요? 침묵이 흐릅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안 계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서율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저도요. 제 엄마도 하늘나라 갔어요. 지은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10살 아이가 엄마를 잃었다니 그 슬픔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랬구나. 미안해. 괜찮아요. 근데 아줌마 보면 엄마 생각나요. 서율은 호떡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합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서율은 매일 저녁 트럭을 찾았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비가 오는 날에도 아이는 왔습니다. 지은은 걱정스러웠지만 서율을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추운데 괜찮아. 네, 저 이거 먹으면 힘나요. 서율은 호떡을 들고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지은도 힘이 났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구 청담동 고급 주택가 최고 건설 그룹 회장 한도연은 서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합니다. 60대 초반 회색 정장이 잘 어울리는 남자였습니다. 차갑고 냉철한 얼굴이지만 눈가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집사가 차를 가져옵니다. 회장님, 녹차 준비했습니다. 고맙네. 한도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유진아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버님, 서율이 사진 보내드려요. 요즘 밖에 잘 나가서 다행이에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화면을 엽니다. 서율이 길거리에서 무언가를 먹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엔 낡은 호떡 트럭, 그리고 여자가 보였습니다. 한도연의 손이 멈춥니다. 사진 속 여자, 호떡을 굽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 한도연은 화면을 확대합니다. 얼굴이 선명해집니다. 심장이 세게 뜁니다. 설마. 그는 속삭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 그 사람과 너무 닮았습니다. 한도연은 급히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냅니다. 먼지가 쌓인 비밀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엔 윤미라 추적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깁니다. 20년 전 사진이 나옵니다. 20살의 윤미라. 흑석동 분식집에서 일하던 소녀였습니다. 맑은 눈빛, 수줍은 미소. 한도연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당시 한도연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재벌가 장남이지만 평범한 삶을 꿈꿨습니다. 흑석동 자취방에서 살며 미라를 만났습니다. 분식집 카운터에서 떡볶이를 만들던 그녀.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알아냈습니다. 회장이던 아버지가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신분이 다른 여자와 결혼은 불가능하다. 아버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한도연은 굴복했습니다. 미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도연은 사람을 보내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윤미라 미혼모로 출산. 딸 하나 출산 후 양육 중. 한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라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외면했습니다. 이미 결혼했고 자리도 굳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한도연은 사진과 보고서를 번갈아 봅니다. 사진 속 여자, 그녀의 눈빛, 웃는 모습, 미라와 너무 닮았습니다. 박지은, 며느리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은 호떡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도연은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혹시 그 아이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만약 사진 속 여자가 미라의 딸이라면, 만약 그녀가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라면, 한도연은 전화기를 듭니다. 비서에게 지시합니다. 박지은이라는 여자를 조사해. 흑석동에서 호떡 장사를 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한도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집니다. 화려한 불빛 속에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겨울밤 차가운 바람이 서재 창문을 흔듭니다. 한도연은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박지은의 얼굴이 그를 응시합니다. 잊혔던 이름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5시, 지은은 평소처럼 트럭을 준비합니다. 불판을 닫고 반죽을 꺼내고 설탕을 계량합니다.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입구가 소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다가옵니다. 구청 차량이었습니다. 뒤따라 용역 직원들이 내립니다. 노란색 조끼를 입은 남자 5명이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노점 정리 나갑니다. 확성기 소리가 울립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치우세요. 불법 노점은 즉시 철거합니다. 용역 반장이 소리칩니다. 지은은 황급히 트럭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 둘이 다가옵니다. 이 트럭도 정리 대상입니다. 잠깐만요. 저 허가증 있어요. 지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재개발 구역입니다. 임시 허가는 무효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정식으로 신고하고. 말 안 통하네. 비켜요. 남자가 지은의 어깨를 밉니다. 지은은 비틀거렸지만 트럭을 붙잡습니다.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저희 남매는 못 살아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바 아니에요. 비키라니까. 남자가 다시 밉니다. 이번엔 힘이 셌습니다. 지은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집니다. 악! 짧은 비명이 터집니다. 지은의 몸이 흙탕물 웅덩이에 쓰러집니다. 어젯밤 비가 내려 골목이 질척했습니다. 손바닥이 자갈에 긁혔습니다. 무릎이 지늘게 푹 빠졌습니다. 이봐요! 사람을 왜 밀어요? 옆 가게 주인이 소리칩니다. 하지만 용역 직원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빨리 치워. 그들은 트럭 문을 열었습니다. 철판을 꺼내고 가스통을 빼냅니다. 거칠게 다루는 바람에 철판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쾅 소리와 함께 철판이 찌그러집니다. 조심해요. 그거 없으면. 지은은 일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용역 직원들은 계속 짐을 내립니다. 반죽통이 쏟아집니다. 하얀 밀가루가 땅바닥에 흩어집니다. 설탕병이 깨집니다. 달콤한 냄새와 함께 유리 조각이 튑니다. 제발요. 제발 그만. 지은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 치웠습니다. 남자들이 트럭을 끌고 갑니다. 낡은 바퀴가 덜컹거리며 멀어집니다. 지은 호떡이라는 간판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골목이 조용해집니다. 지은은 흙탕물 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의 피가 땅에 떨어집니다. 무릎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각자 살기 바빴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속삭임이 흩어집니다. 빈준이 약값은, 내일 재료비는, 밀린 병원비는?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생각이 멈춥니다. 그때였습니다. 괜찮습니까? 낯선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 품이 있는 차림새였습니다.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한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지은을 내려다봅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일어나세요. 한도연이 손을 내밉니다. 지은은 멍하니 그 손을 쳐다봅니다. 깨끗한 장갑, 고급스러운 시계. 이 세계와 어울리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세요. 다치셨습니다. 한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주저하다가 그의 손을 잡습니다. 한도연이 지은을 일으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입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진흙투성이 차림으로 낯선 사람 앞에 서 있는 자신이. 한도연은 비서에게 눈짓합니다. 비서가 손수건을 꺼냅니다. 지은에게 건넵니다. 손 닦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닦으세요. 지은은 손수건을 받아 손바닥에 피를 닦습니다. 새하얀 손수건이 빨갛게 물듭니다. 한도연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쏟아진 밀가루, 깨진 설탕병, 흩어진 도구들. 그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구청 단속반이요. 허가증은 있었습니까? 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재개발 구역이라서.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박지은입니까? 지은은 놀라 고개를 듭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제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도연의 눈빛이 깊어집니다. 지은은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낍니다. 저 누구신데요? 한도연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합니다. 지금은 박지은 씨를 도와줄 사람이라고만 알고 계셔 주십시오. 지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봅니다. 한도연은 비서에게 지시합니다. 명함 드려. 비서가 명함을 꺼내 지은에게 건넵니다. 지은은 명함을 받아듭니다. 최고 건설 그룹 회장 한도연. 지은의 눈이 커집니다. 회장, 재벌? 지은은 어떤 영문인지 도저히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왜 저를?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십시오. 한도연은 차 쪽으로 걸어갑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집니다. 지은은 명함을 꽉 쥡니다. 도와줄 사람이라고? 낯선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왜 재벌 회장이 자신을 돕겠다는 걸까요? 지은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겨울비가 골목을 적십니다. 지은은 명함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집으로 향합니다. 절망 속에서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구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인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지은 씨입니까? 한도현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제 그 사람,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오후 3시 청담동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왜 저를? 자세한 이야기는 회장님께서 직접 해주실 겁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섭니다. 민준이 침대에서 물었습니다. 누나, 어디가? 응, 별일아니야. 잠깐 나갔다 올게. 지은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가진 옷 중 가장 깨끗한 것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낡은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청담동 최고 건설 본사 앞. 지은은 높은 빌딩을 올려다봅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합니다.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오셨네요, 박지은 씨.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안내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갑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울립니다. 여기입니다. 비서가 문을 엽니다. 넓은 사무실이 나타납니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한도연이 책상 앞에 서 있습니다. 지은을 보자 몸이 굳습니다. 오셨습니까? 앉으세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습니다. 한도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한도연은 지은의 얼굴을 천천히 살핍니다. 눈, 코, 입매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지은은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왜? 절 부르셨나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한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네. 고개를 들어서 제 눈을 보세요.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한도연의 손이 떨립니다. 순간 20살 윤미라의 얼굴이 겹칩니다. 맑은 눈동자, 수줍은 미소, 그리고 자신의 젊은 얼굴도 보입니다. 20대 한도연의 모습이 심장이 세게 뜁니다. 입이 마릅니다. 당신, 한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당신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지은은 놀랍니다. 왜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희 어머니요? 네, 성함이. 한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짚습니다.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 흘릴 뻔합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윤미라. 입니다. 순간 한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물잔이 손에서 떨어집니다.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납니다. 물이 사방에 튑니다. 회장님! 비서가 달려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손을 들어 막습니다. 나가 있어. 하지만 나가 있으래도 비서가 황급히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한도연은 소파에서 일어섭니다. 비틀거립니다. 벽을 짚습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지은은 당황합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119를. 안 돼. 한도연이 고개를 젓습니다. 천천히 돌아섭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미라, 그는 속삭입니다. 당신이 정말 미라의 딸이었구나. 지은은 얼어붙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를 아세요? 한도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은을 바라볼 뿐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60대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회장님, 미안하다. 한도연이 무릎을 꿇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랍니다. 재벌 회장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다니. 왜 이러세요? 나는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는 내 엄마를 버렸던 놈이다. 침묵. 지은의 머리가 하얘집니다. 무슨 소리예요? 20년 전 나는 미라를 사랑했다. 하지만 내 가족이 반대했어. 신분이 다르다고, 재벌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도연은 눈물을 닦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게 둡니다. 나는 겁쟁이였어. 가족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지. 미라를 떠났어. 그리고 청약 결혼을 했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지은은 고개를 젓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임신했었어. 내 아이를 가졌어. 하지만 나는 외면했어. 겁이 났거든. 모든 게 무너질까봐. 한도연은 바닥을 칩니다. 주먹에 힘이 들어갑니다. 나는 비서를 보내 확인했어. 미라가 딸을 낳았다는 걸 알았지. 하지만 찾아가지 않았어. 돈도 보내지 않았어. 그냥 모른 척했어. 지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는 평생 혼자 살았어요. 저를 키우느라 몸이 망가졌어요. 청소일, 식당일, 뭐든 했어요. 그리고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도연은 고개를 떨굽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거예요? 엄마는 당신을 평생 기다렸어요. 당신 이름을 부르며 돌아가셨어요. 한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개만 숙일 뿐입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지은은 주먹을 쥡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당신의 딸이라는 거예요? 한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DNA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어. 싫어요. 지은은 고개를 젓습니다. 전 당신의 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엄마를 버린 사람의 딸은 되고 싶지 않아요. 한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지은은 일어섭니다. 문으로 향합니다. 지은아. 한도연이 부릅니다. 지은은 멈춥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 해주고 싶다. 동생의 수술비도, 빚도, 새 가게도 다 책임질게. 필요 없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전 제 힘으로 살 거예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문이 열립니다. 지은이 나갑니다. 한도연은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남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그의 흐느낌만 울립니다. 밖으로 나온 지은은 걸음을 멈춥니다. 빌딩 앞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집니다. 엄마.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흐릅니다. 엄마가 왜 혼자 살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왜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도. 지은은 눈물을 닦습니다. 일어섭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 거야. 굳은 결심이었습니다.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그게 엄마를 기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겨울 해가 기울어집니다. 지은은 긴 그림자를 끌며 집으로 향합니다. 이름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트럭은 없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앞에 택배가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봉투가 나옵니다. 민준의 수술비 전액이었습니다. 누나, 이거 누가 보낸 거야? 글쎄, 모르겠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택배가 왔습니다. 식재료, 생활용품, 책,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한 것들만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복잡했습니다. 받아야 할지, 돌려보내야 할지. 하지만 민준을 보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일단 받자. 작은 결정이었습니다. 2주 후 한도연의 비서가 전화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전해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지은은 다시 청담동 사무실로 향합니다. 이번엔 마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한도연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왔구나. 네. 한도연은 서류 봉투를 건넵니다. 지은은 천천히 엽니다. 친자 확률 99.99%.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너는 내 딸이야. 미라의 딸이자. 내 딸. 지은은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울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무엇이든 할 거야. 한도연은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한번 바닥에 무릎을 대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아버지로서 책임질 거야. 지은은 그를 내려다봅니다. 60대 남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늦었어. 나도 알아. 미라에게도 너에게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 말해줘. 침묵이 흐릅니다. 지은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민준이 수술 잘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 당연하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한도연이 고개를 듭니다. 엄마처럼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혼자 아이 키우는 사람들, 가난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 약속할게. 지은은 한도연에게 손을 내밉니다. 한도연은 놀랍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습니다. 이제라도 기대어 볼 사람이 생겼네요.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한도연은 눈물을 닦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민준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되었습니다. 민준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긴. 우리 이제 앞만 보자. 지은은 민준의 손을 잡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시청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흑석동 재개발 구역 내 전통시장 상인보호 대책을 발표합니다. 임시 이전 지원금과 영업권 보장을 약속합니다. 뉴스가 나갔습니다. 상인들이 환호했습니다. 지은도 텔레비전을 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한도연이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시장에 압력을 넣고 정책을 바꿨습니다. 권력을 처음으로 옳은 곳에 썼습니다. 2달 후 윤미라 장학재단 설립식이 열렸습니다.
한도연이 직접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재단은 미혼모 가정과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한도연 옆에 지은이 섭니다. 처음으로 함께 선 자리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혼자 저를 키웠습니다. 이 재단이 엄마 같은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도연과 지은은 조용한 카페에 앉습니다. 고마워. 오늘 와줘서. 당연히 와야죠. 엄마 이름인데. 지은은 커피를 홀짝입니다. 한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너 대학 가고 싶다고 했지? 네. 식품영양학과요. 요리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야. 미라도 요리를 좋아했어. 한도연은 옛날을 떠올립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만들던 미라의 모습이. 엄마 이야기 더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럼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20년 전 이야기, 미라의 웃음, 첫사랑의 기억. 지은은 처음 듣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지은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1학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지은은 아동센터에서 봉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호떡, 김밥, 샌드위치. 간단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너희도 나중에 만들 수 있어. 지은은 아이들과 웃습니다. 엄마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한도연은 가끔 센터를 찾았습니다. 멀리서 지은을 지켜봅니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회장님, 들어가시지 않으시고요? 비서가 묻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저 모습만으로도 충분해. 지은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라야, 우리 딸 잘 크고 있어. 남은 인생 내 잘못 뉘우치며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서 보답할게. 정말 미안하다. 한도연은 속삭입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지은과 서율은 다시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아줌마. 아니, 언니. 요즘 어때요? 좋아. 학교도 재미있고 할 일도 많아. 저도 요즘 좋아요. 아빠랑 얘기도 많이 하고. 서율은 환하게 웃습니다. 지은도 웃습니다. 언니, 언제 또 호떡 만들어줘요? 그래.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와. 내가 직접 만들어줄게. 약속이에요. 두 소녀가 웃습니다. 햇살이 따스합니다. 밤, 지은은 일기를 씁니다. 엄마, 저 이제는 괜찮아요. 무섭던 일들이 지나갔어요. 이제 앞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엄마처럼 살아나갈게요.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창밖으로 별이 빛납니다. 도망치던 남자가 지켜주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혼자 버티던 소녀가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겨울 골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봄날의 희망으로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누군가의 기억에, 영원히. 가장 늦은 순간이 때로는 가장 빠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함께 걷기 시작하면 봄은 찾아옵니다. 오늘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